그리고 이제 비문학을 좀 접하게 해주고 싶으시다 할 때 괜찮은 시리즈들. 나중에 이게 굉장히 뭐 학군지 내신이라던가 뭐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들 이런 거 대응이 안 돼요. 요 시기에도 잊지 말고 챙겨주시라. 이거는 비단 수능뿐만 아니라 SAT, 미국 수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맵 테스트, 공인인증 시험은 다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그것이 세상이 원하는 읽기 방법이에요. 진짜 궁금해서 찾아보고 싶다 하면은 저는 이제 개수의 제한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정입니다. 이번 편은 독해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다뤄볼 것인데요. 많이들 이렇게 분절된 영상을 찾아다니시잖아요. 원서와 문제집의 효과 비교, 정독과 속독의 차이, 어떻게 하면 글을 빨리 읽을 수 있냐, 교재 추천, 뭐 시기별 이렇게 다 나눠서 하시는데 없어요 그런 거. 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 다 담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초등 저학년 때 리딩 공부를, 읽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초등 저학년 때는 그림책 읽기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음원 같은 것도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육성으로 이거를 소통하듯이 책을 접하게 해주시는 게 좋다. 처음에 다 끼고 읽잖아요. 끼고 읽을 때는 이 글자 하나하나 정확하게 읽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책을 매개로 해서 아이와 소통하고 있다. 놀고 있다. 그래서 아이가 책이 좋아지게끔 친숙해지게끔 하는 것이 포인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많이들 고민하시는 게 부모님의 발음, 억양이 원어민스럽지 않은데 아이를 끼고 읽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데 괜찮아요. 부모님의 억양이 원어민 같지 않아도 아이들이 그 억양을 완전히 똑같이 습득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중에 실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중요한 거는 읽어주는 거. 육성으로 읽어주는 게 음원을 들려주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시기에 추천해드리는 교재가 있어요. 뭐 Elephant and Piggy 이런 거나 뭐 Fly Guy 혹은 뭐 닥터 수스나 이런 것들을 추천해드리는 바고요. 이게 이제 약간은 여물었다. 요 단계가 이제 지난 것 같다 하시면은 그 Osborne Young Reading이라는 교재 시리즈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시리즈예요. 그래서 여기 추천드리는 것만 다 읽어도 몇백 권이에요. 그 다음에 뭐 Magic Tree House 이것도 시리즈죠. 그 다음에 뭐 그 Oxford Reading Tree라고 해서 ORT라고 많이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단계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뭐냐? 핸드폰, 영상, 게임 이거를 완전히 차단해 주시는 거예요. 자극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핸드폰이랑 글읽기가 붙으면은 핸드폰은 그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책 읽기를 재밌게 아이가 했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이게 필수입니다. 핸드폰, 영상, 게임 같은 거 차단.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아이가 이제 영어 단어 하나도 모르고 영어를 아예 모르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주면은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죠, 아이는? 그렇죠. 이 그림책이잖아요. 네. 아주 이제 쉬운 거기 때문에 그 그림을 보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읽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공이 있으면은 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네.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뻥 네.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림이 재밌고 막 이게 뭐지 하다가 읽다 보니까 좀 빠져드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는 부모님이 뭐 굳이 이게 무슨 뜻이냐 한국으로 막 얘기해주고 하면은 재미가 없어지죠. 아마 저기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림하고 알아서 매칭되게 읽어만 주면 되겠다. 아이가 물어보면 살짝 얘기를 해주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책을 구하는데 꿀팁이 있는데요. 당근. 아. 당근 하면은 여기 한 30건 하는데 5,000원 막 이렇게 내놓은 사람들 많아요. 가져가서 이제 가져오면 됩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이거를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이 넣어야 돼요. 많이. 근데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쟁여놓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당근이 좋고 중고 마켓이 좋은 게 좀 저렴하게 구할 수 있고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쫙 채워놓고 그냥 책이 그 공간에 있다는 자체가 아이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책이 많구나.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책을 샀는데 안 읽는다. 그렇다고 아이한테 막 푸시하지 마세요. 애가 그 책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 시리즈를. 그럼 다른 시리즈 하고
거기다 보면 좋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책은 더 추가적으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 하면은 저희가 2023년도에 미국 본토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을 학년별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영상 링크에 올려도 되니까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이 초등 뭐 저학년인데 학원에 보내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럴 때 이제 중요한 게 학습 감정을 잘 살펴주셔야 돼요. 어떤 교육 집단이든 간에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시스템을 약간 압도할 수 있는 게 선생님의 성향 이런 것들이거든요. 요게 좀 안 맞거나 어긋나면은 아이가 이 영어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요거를 잘 살펴봐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아이가 뭐 안 좋은 습관이 생기든가 감정적으로 영어가 싫어져서 거리를 둔다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가 안 되도록 수시로 살펴주시는 게 부모님들의 역할이다. 그리고 생각해 볼 거리가 있어요. 문제 풀기인데요. 약간 양날의 검 같은 겁니다. 이게 실은 글읽기의 흐름을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순기능이 있긴 하거든요. 이 아이가 막 굉장히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만의 관점에서 글을 접근하는 와중에 문제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 본다 하면은 그게 순기능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은 초등 저학년 때에는 문제 풀기는 실은 아예 안 해도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놀이로 접근하는데 이게 문제가 들어와? 이건 재미가 없지. 내 맘대로 하는 게 놀이의 그 재미인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네. 저는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초등 저학년이면은 학습을 생각하지 마시고 경험을 생각하시라. 아이가 받아들이는 경험이 중요한 거지 얼만큼 그 단어를 잘 알고 그걸 통해서 미래의 점수가 어떻게 잘 될 것인가 그거를 포커스에 맞추시면은 교육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좋은 재미를 느끼고 있다. 책을 통해서. 그러면은 대성공인 거죠. 이제 아이가 책을 열심히 읽다 보면은 실력이 향상됩니다. 예, 향상되죠. 그래서 빨리 향상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 위험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설 읽었는데 자꾸 어려운 거 갖다 하면은 자꾸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때부터 학습이 되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경험이 아니라 학습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경험적인 거는 힘든 경험이 돼요. 그러니까 자꾸 멀리하게 되잖아요. 책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저장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습 이 여력이 나이가 먹으면 늘어나는데 그건 참을성이 늘어나신다고 보면 돼요. 근데 어렸을 땐 참을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모르는 거 어려운 거를 막 도전해서 읽어야 된다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자꾸 모르고 어려운 걸 준다. 그러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고 재밌는 걸로 책에 대한 좋은 감정을 유지하는 거를 제일 목표로 삼으시는 게 맞아요. AR 지수 같은 거 보고 빨리 다음 책 더 어려운 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책과 멀어지고 영어 공부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는 표현 중에 그 쉬운 책만 계속 읽힐 수 없지 않냐. 쉬운 책만 계속 읽혀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아이가 좋아하는 책은 여러 번 읽어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왜 이렇게 쉬운 걸 계속 읽는 거야? 괜찮아요. 그걸 많이 읽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거보다 약간 어렵고 그거랑 비슷한 책을 찾아서 읽게 돼요. 그 책이 오히려 어머님이나 부모님 눈에는 쉬워 보여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난이도를 따지지 말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집중해서 재미있게 시간을 독서에 쓰냐. 요것이 핵심이에요. 난이도는 아예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얼만큼 집중해서 시간을 보내냐. 그것과 영어 실력이 비례해서 상승합니다. 초등 고학년부터 한 중학교 한 2학년 정도에 해당하는 시기. 이 시기에 학생들은 뭘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원서 읽기를 혼자 하는 거. 이거를 뭐 반 이상 비율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는 아마 뭐 문학 이런 거 중심으로 읽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근데 이제 요 시기 초등 고학년부터는 그 넌픽션 이런 거를 접하게 해주시는 게 괜찮다. 근데 강요할 필요는 없다. 이 시기에도 픽션만 다 읽어도 돼요. 하지만 뭐 넌픽션도 재밌는 게 많으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를 하나씩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시면은 그 중에서 아이가 마음에 드는 거 많이 읽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적으로 집중할 필요는 없지만 그 독해 문제 있잖아요. 리딩 문제를 시간 재고 풀어보는 경험 요거를 하게 해주시면은 아 이런 것도 일종의 읽기 방법이구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괜찮은 경험이다. 요때 이제 추천하는 시리즈 책들 다 시리즈예요. 요게 이제 옥스퍼드 북워럼스, 뭐 퍼시 잭슨, 헝거 게임스나 뭐 해리포터 이런 거를 추천드리는데 요게 실은 요 시기 때 애들 영어 실력이 실은 확 갈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한테는 재밌어 이렇게 할 수 있을 건데 어떤 학생들한테는 이거 나한테 지금 읽으라는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다 읽는 거 필수도 아니고 이런 게 시리즈가 있으니까 서점 가서 한번 훑어보시고 맞는 게 있으면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문학을 좀 접하게 해주고 싶으시다 할 때 괜찮은 시리즈들 그 National Geographic Kids라고 있습니다. 요게 괜찮아요. 책이 이제 컬러풀하고 재밌게 잘 돼 있어요. 용어 같은 것도 평이한 편이고요. 그리고 Story of the World라고 해서 우리가 예전에 인터뷰했던 그 수잔 와이스바워 교수님이 쓰신 역사책인데 재밌게 잘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 Osborne for Beginners 시리즈가 있는데요. 요게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문체나 표현 같은 거는 평이하게 썼는데 내용이 가볍지가 않고 진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만드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아직도 뭐 학계에서 풀리지 않은 이슈 같은 거 지금 우리가 막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들도 막 소개가 되고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보면은 이제 애들마다 차이가 많으니까 뭐 퍼시 잭슨, 헝거 게임스 이런 거 읽으면 되게 좋죠. 그래서 이거를 막 재밌게 읽는 학생들은 읽으면 좋아요. 근데 그 읽을 능력이 아직 안 된다. 그럼 매직 트리어스 읽으면 되거든요. 매직 트리어스 내용이 저는 읽을 때마다 정말 훌륭하다. 어른들도 읽으면 참 좋다. 저도 뭐 러닝 클럽이나 나가 보면은 영어 어떻게 배우냐 독서를 하시라. 어려운 거 읽으면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매직 트리어스 읽으시라고. 아주 좋아요. 그럼 혼자 스스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너무 난이도 따지지 마시고 아이가 충분히 읽고 쭉 읽을 수 있는 걸 추천을 드리고 중요한 거는 비슷합니다. 아이가 집중해서 얼마만큼 독서에 시간을 투자할 수가 있냐. 성장하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이걸로 삼으시면 돼요. 자, 이 시기 때 초등 고학년부터 중한 2 학년까지 추천드리는 책은 미국 교과서 읽는 리딩 이게 키 출판사 건데요. 이것도 이제 난이도별로 교재가 쫙 펼쳐져 있어요. 이 중에서 적합한 거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subject link나 insight link 요 책을 이것도 단계별로 쫙 돼 있거든요. 맞는 거 찾아서 고르셔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read up 요 교재가 실은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런데 요 시기 학생들 중에 영어 잘하는 학생들 꽤 많거든요. 적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책을 추천드리는 거냐면은 딱 봤을 때는 그냥 봤을 때 아이들이 느꼈을 때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 그런데 좋은 책들. 거꾸로 되면 효율이 낮아요. 배울 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많이 가져갈 게 적어.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지 않고 오히려 아이 입장에서는 배울 게 많고 배경 지식도 쌓을 수가 있는데 내용은 접근하기는 좀 쉽고 느끼기가 체감이 좀 쉬운 것들 요런 것들이 진짜 좋은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키 출판사 책들이 요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 교과서 읽는 리딩 요게 그냥 뭐 표지에 뭐 초등학생 이렇게 앉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읽었을 때도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아니요. 그거를 읽으면 정말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난이도는 학생들이나 부모님들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오히려 쉬워 보이는 책이 더 좋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때 주의할 게 뭐냐면은 내신을 이제 학교에서 보기 시작하거든요. 요때 많이 빠지는 함정이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려는 성향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사람들이. 그래서 책 읽기랑은 점점 더 멀어지고 어떻게 하면은 점수에 나오는 것만 최소 시간을 투입해서 최대 효과를 뽑아낼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생기기 마련인 때인데 이럴 때일수록 지적인 즐거움과
우리가 책을 읽는 본래 근원적인 목적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는 책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 이거를 안 하면은 나중에 이게 굉장히 뭐 학군지 내신이라던가 뭐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들 이런 거 대응이 안 돼요.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저변을 쌓아야 될 때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내는 이 읽기 근육을 길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요거는 실은 짧은 지문 읽고 문제 몇 개 푸는 이런 형식으로 접근해서는 성장시키기가 제한적이에요. 진짜 이거를 잘하는 학생들은 진짜 빠르고 정확하게 빨리 읽는데 대충 읽는 게 아니에요. 빠른데 내용도 파악하면서 읽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아이들은 책을 다 많이 읽은 아이들이니까 요 시기에도 잊지 말고 챙겨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학교에서 이거를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아이들이 하는 거를 학원에서도 찾고 스스로 찾고 있는 거예요.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을 읽어서 기본적인 말씀하시는 근육, 책 읽는 근육, 배경 지식을 쌓아야 되는데 그걸 못 쌓고 학교 외에서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은 비극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중3이 되었다 하면은 이런 거 해주시면 좋은데 고1, 고2, 고3, 모의고사 시간제고 풀어보기, 그리고 수능도 시간제고 풀어보기 다 겪어봐야 돼요. 중간에 하다가 멈추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는데 끝까지 시간제고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기 요거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진학 예정인 고등학교의 기출문제 한 3개년도 거 풀어보시면 돼요. 적어도 3개년 거 풀어보신 다음에 내가 부족한 게 뭐냐 그거를 인지를 하시고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꼭 해보시면 좋을 경험이고요. 이거는 뭐 고등학교 입학 이후에도 적용이 되는 것들인데요. 고등학교 입학하면은 뭐 문제집 같은 거 풀어도 되는데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설 문제집보다는 그 평가원이나 시도교육청에서 만든 문제들 모의고사 모음만 풀어도 괜찮다. 요거를 10개년을 모아서 풀잖아요. 그러면 양이 엄청납니다. 그 정도 정리하시면은 뭐 문제풀이 익숙해지는 거는 정말 차고 넘친다. 그래서 뭐 굳이 이제 시중 문제집 중에서 교재 추천을 해드린다면은 빠른 독해, 바른 독해 요 교재가 상대적으로 좀 평이하긴 한데 깔끔하게 돼 있어요. 요거 괜찮은 교재다. 그리고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거를 분석해 놓은 해설을 좀 잘 써놓은 교재들이 있어요. 그게 자이스토리 이거나 마더텅 출판사에서 나온 것들이 이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 해설이 잘 돼 있어요. 문제가 이 정도면은 뭐 해설 이 정도 더 두껍게 돼 있는 책들 많은데 혼자 공부할 때는 그런 거 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3 이후 고등학교 입학 이후에도 저는 학생들이 꼭 했으면 좋은 거가 있어요. 뭐냐면은 입시랑 상관이 없어 보이는 영어책을 읽는 거예요. 자기가 관심이 있거나 재밌다고 느끼는 책을 읽는 건데 이거 왜 하냐? 나중에 문제풀이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은 이 특히나 빈칸 추론 유형 같은 거에서 이것들은 이런 문제들은 유형화를 시킬 수가 없구나. 말 그대로 저변이 넓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신에서도 어떤 게 나오냐면은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굉장히 비전형적인 게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 봤던 그 내신 기출문제 문구 같은 거예요. 문장 한 뭐 10개 써놓고 틀린 문장의 개수를 써라. 뭐 찾아서 다 바꿔라. 뭐 이런 건데 뭐 she didn't have a say in it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생각해요. have a say? say가 지금 명사로 쓰인 거야? 근데 어를 붙였네. 셀 수 있는 명사인가? 요거는 실은 대부분의 시중 교재들에서 담고 있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은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은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많이 봤던 거네? 이거 뭐 왜 틀렸어? 맞는 문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이런 거 떠나서 삶이 성장하고 정서가 성장하고 배우는 거는 즐겁다는 의식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이 많은 수험생들이 여기서 멀어져요. 실은
시험용으로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 모든 시간을 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하면서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되려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읽을 만한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좀 쉬운 걸로 시작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Inconvenient Truth.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글로벌 워밍, 즉 기후 변화에 대한 책이죠. 그래서 요 책을 근거로 이 엘 고어, 예전 미국 클린턴 정부 당시 부통령이었는데 노벨상을 탔죠. 그래서 노벨상을 탄 큰 이유가 요 책에 근거합니다. 이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대중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림도 많고 설명이 친절해요. 그래서 영어 실력이 아주 출중하지 않아도 접근이 가능한 책이다. 이걸 읽음으로써 많은 과학적인 용어들이라든가 사실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Night라고 하는 책인데요. 위즐이라고 하는 작가가 썼는데 실제로 나치 수용소에서 탈출하신 분이에요. 문체가 굉장히 간단하고 아주 글씨가 어렵지 않지만 읽어보면 정말로 힘이 있어요. 그냥 막 엄청나게 묘사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그냥 겪은 게 느껴져요. 책은 얇거든요. 그래서 뭐 역사의 일면을 공부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의 인간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세 번째는 Brain Rules라고 하는 책인데 이거는 두뇌 과학 그리고 심리학에 대한 내용이 써져 있어요. 어려운 과목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책이 많지 않으나 실제로 과학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좋은 문체로 쓴 책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씨가 쓴 책인데 인류학이죠 이게. 그래서 인류 사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인류가 어떻게 지금까지 발전을 했냐라고 하는 책이죠. 사피엔스는 좀 이제 그야말로 근육이 잔뜩 붙은 다음에 좀 도전해야 될 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책들 분야별로 정리를 해드린 컨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링크를 여기 달아놓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철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분야별로 제가 난이도별로 설명한 게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부모님들이 좀 궁금해하실 질문들을 제가 좀 몇 개 드려볼 건데 영어 원서를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꼭 영어 원서 책을 읽어야 되나요? 이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영어를 잘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이다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장 확률이 높고 좋은 방법이다.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이 실은 더 심한데 빨리 글을 읽고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내신에서 더 중요하냐? 학군지 내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능은 8쪽이잖아요. 내신은 12쪽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내신 45분 동안에 푸는 문제가 객관식 30개, 서술형 10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짜 빠르고 정확하게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대응이 안 돼요. 수능에서 한 10분, 15분 남기고 다 푼 다음에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이 내신에서 한쪽을 못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빨리 읽어야 돼요. 근데 이 빨리 읽는 거를 누가 잘하냐? 원서 읽은 애들이 잘해요. 어렸을 때부터 글을 많이 문제집보다는 원서 글을 많이 읽었던 책을 많이 읽었던 애들이 여기서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도 이 삶이 성장하고 지적으로 성숙하고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정서까지 같이 발달하는 데에는 문제집보다는 원서가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초등학생들 특히 저학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뭐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하는 학습법으로 가르치잖아요. 뭐 구문 정리하고 문제집 풀고 문제 푸는 요령 이렇게 주어 동사 어디냐 이렇게 따져서 가르치는 거 있죠. 이렇게 초등 저학년 특히 이 학생들한테 하잖아요. 이걸 소화할 수 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더 보편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원서 읽기 방법이에요. 공교육이 영어 교육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사교육이 영어 교육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아이들의 수준이 높아졌어요.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더 좋아졌어요. 10년, 20년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공교육이 따라가기 위해서 뭘 합니까? 수능을 어렵게 하고 내신을 어렵게 만들죠.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의 수준이 높아졌는데 어디서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많이 좋아졌냐? 책을 많이 읽어서 그래요. 원서를 많이 읽었기 때문이에요. 사교육에서 아이들을 지도합니다. 최소한 초등학교, 중학교 일정 부분까지는 지도하실 때 우리 선생님들이 영어를 잘하신 분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잘 해왔죠. 강점이 영어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방법을 아이들한테 전달하죠. 그 방법이 뭐냐? 원서 읽기예요. 원서를 많이 읽어서 책을 영어로 많이 읽어서 영어 실력이 좋고 지금도 영어를 지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증명된 방법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고 앞으로도 이게 변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요. 이미 넘어온 거죠. 이미 시대가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지 않고 영어를 잘하는 시기는 지나갔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읽어야지만이 영어를 잘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알려주신 방법대로 그 원서 읽기만 하면 뭐 어떤 독해 문제든 잘 풀어서 점수도 잘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만점은 당장에 아닐 수가 있는데 잘하는 축에는 거의 항상 들 겁니다. 자, 물론 그 어떤 특정한 시험을 목표로 한다 하면은 그 시험에 맞춰서 그 시험의 특성, 시간 제한이라든가 자주 나오는 주제 혹은 뭐 문제 유형 이런 거에 익숙해질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실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뭐 흔히 말하는 영어 시험, 뭐 탭스나 TOEFL, TOEIC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유형을 모르고 시험장에 가도 상위권입니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근데 여기서 몇 달 동안 뭐 한 두어 달, 두세 달 그 유형에 맞춰서 수능이든 뭐든 간에 그 유형에 맞춰서 훈련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극상위권, 최고 국가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역으로는 잘 안 돼요. 독해 문제집만 풀어도 수능 1등급 나오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도 안 되는 건가요? 독해 문제집만 풀어서 수능이 1등급이 나온 애들은 학습력이 좀 뛰어난 경우예요. 그러니까 막 흔히 말하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실은 흔히 말하는 재능이 좀 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 방법을 이렇게 소개해 드릴 때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게 맞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예요, 실은. 좀 더 폭넓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확률 높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원서 읽기다. 이제 원서를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서 읽기랑 문제집 풀기 약간 분리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서 읽기는 모르는 단어 나온다.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 그냥 읽으면 돼요. 그리고 단어를 진짜 안 찾아보고는 도무지 뭔 소리를 하는지 아무것도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 책을 바꿔야 돼요. 그거는 자기한테 안 맞는 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궁금해서 찾아보고 싶다 하면은 저는 이제 개수의 제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쪽당 3개 이상은 안 찾아봤으면 좋겠다. 뭐 찾아보고 진짜 찾아보고 싶어도 그거를 꼭 찾아봐야 된다. 안 그러면 의미가 파악 안 된다. 단계 낮추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문제집 풀 때는 일단은 저는 권해드리는 거는 대부분의 문제 풀기는 시간을 재고 푸는 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단어 찾아볼 시간이 없고요. 만약에 이제 뭐 10지문 푸는데 그 중에서 한두 지문 정도는 단어를 미리 찾아보고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단어를 찾아보고 풀었을 때는 이렇게 정답률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구나. 자기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할 수는 있는데 그냥 뭐 대부분의 문제 풀기는 시간 제거하는 게 맞다. 그리고 틀린 문제 정도는 단어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틀린 문제랑 관련된 지문은 그 정도가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어를 자꾸 찾게 되면은 이제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모르는 단어, 잘 모르는 단어, 어렴풋이 아는 단어에 대한 뜻을 유추하는 훈련이 안 되게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요구되는 거고 이 문제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안 찾아보면 오히려 그런 훈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책을 읽을 때도 모르는 단어의 뜻을 유추해가면서 그 옆에 있는 것들을 열심히 읽어서 컨텍스트라고 하고 문맥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그 의미를 메꿔가는 이런 훈련들을 하게 되니까 단어를 안 찾아보는 게 상당히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읽기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읽는 정도, 그 다음에 그냥 내용만 숙지하면서 쭉쭉 읽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정독이라고 해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정독이 뭐지? 네, 오늘 지금 우리 남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주어 동사를 나눠서 읽는 걸 정독이라고 하는구나. 문장 구성 요소를 분석해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보는 시험에서 정독을 요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학군지 내신에서도 문법 문제가 나오니까 짧은 문장을 읽을 때 그럴 때는 정독을 해야겠죠. 그리고 문법적으로 분석을 해야겠죠. 그거를 제외하고 지문이 있는 글들은 정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한 글자 한 글자 뜻을 몰라도 다 풀 수 있어요. 다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비단 수능뿐만 아니라 SAT, 미국 수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맵 테스트, 공인인증시험은 다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그것이 세상이 원하는 읽기 방법이에요. 한 글자 한 글자를 따져가면서 읽는 거는 필요할 때 특정 부분에 특정 분야의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것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쭉쭉 읽기가 대체 뭐냐? 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외화를 보면 자막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 자막 있는 속도로 글을 읽어야 돼요. 이게 쭉쭉 읽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좋은 영화다, 이해하고 싶은 영화다고 해서 한 장면 보고 이해 안 되면 멈추기 하고 오이씨 막 관찰한 다음에 내가 저기 놓친 오마주가 없나? 이 배우의 표정 어떻게 된 거야? 코털 어떻게 돼 있어? 눈썹 모양 어떻게 돼 있어? 이거 하나 다 본 다음에 그 다음 프레임, 야 1초도 너무 긴 간격이야. 그 다음 프레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역으로 가는 거예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영화에 대해서 이해가 좋은 사람은 영화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요. 그 다음에 좋은 영화는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게 보이거든요. 이럴수록 영화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는 거예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보면 느낌이 달라요. 새로운 게 보여요. 이게 정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파생된 거냐면은 이제 고시 공부 해가지고 성공하신 분들이 하는 공부 방법을 하면 잘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고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읽는 책들이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나 아이들이 읽어야 되는 영어 지문이라고 틀려요. 그거는 다 정리를 해가지고 굉장히 함축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거는 10독씩 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 아이들이 읽어야 되는 글은 한번 쫙 읽고 거기서 중요한 걸 뽑아내야 되는 그런 다른 글이에요. 그러면 원서 읽기랑 문제집 풀기 요거를 좀 어느 비율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둘 다 필요한 건데 비율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생각하는 게 원서 읽기가 적어도 한 60% 이상 이렇게 되면 좋겠다. 뭐 80% 이렇게 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원서 읽기가 말 그대로 기초 체력을 증진시키는 거니까 이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다가 문제풀이, 유형 정리하는 게 효과적이고 진짜 크게 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요게 비율로 따지게 되면 만약에 특정 시점에서 아이가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그럼 여태까지 원서를 읽었던 시간의 양 그리고 문제를 풀었던 시간의 양을 따져서 분석을 해보면 어느 정도까지 영어를 잘할 수 있는지가 판단이 됩니다. 저는 원서를 읽었던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어의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태까지 어렸을 때부터니까요 90%, 95% 원서를 읽었어요. 읽는 시간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5% 정도 문제를 풀었어요. 이런 조합은 영어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오히려 비율 자체가 원서 반, 문제집 반 그러면은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지고 문제집을 더 많이 풀었어요 여태까지. 그리고 원서는 좀 적게 읽었어요. 그러면 확률상으로 영어 실력이 아주 좋은 수준까지 가기는 좀 확률이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대치동에서도 상위권인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의 습성이 다 원서 읽기 비중이 더 커요. 그러니까 삶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뭐 고등학교 졸업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원서 읽기 비중이 한결같이 다 크다는 것이 대치동 안에서도 최상위권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글을 빨리 읽어야 되니까 어렸을 때 하던 뭐 소리 내서 읽기라든지 아니면 속발음하는 거를 뿌리 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언제 좀 어떻게 지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까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한 초등 고학년 정도부터는 우렁차게 소리 내서 읽는 거, 요거는 좀 이제 안 하는 시간을 좀 길게 늘려가시는 게 좋다. 왜냐면 우리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 볼 때 뭐 수능 시험 예를 들어서 보는데 이거를 막 소리 내서 막 읽으면서 푸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 세팅에 익숙해져야 되기도 하고, 읽는 속도가 확보가 되려면은 실은 소리 내서 읽는 속도보다 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리 내는 거, 우렁차게 특히 소리 내서 읽는 거는 한 초등 고학년 때부터는 좀 점진적으로 줄여주시는 게 좋다. 근데 뭐 아예 뭐 뿌리를 뽑을 것까지는 뭐 없을 것 같아요. 집에서 혼자 있는데 가끔 뭐 소리 내서 읽게 하는 거는 그 나름의 효용이 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소리 안 내고 읽는 거를 비율을 늘려가시는 거는 초등 고학년 때부터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이제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은, 글을 빨리 읽는 사람들도 이 소리랑 글자를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해요.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영어에서 그 there 할 때 이 세 가지 표현을 똑같은 발음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거기랑 그들의 랑 they are인데 빠르게 말할 때는 그냥 there예요. 요거가 실은 발음이 똑같이 되기 때문에 원어민들은 이거 세 개를 섞어서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글자 인지 자체를 늦게 하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리랑 연계지어서 생각하는 것까지 완전 차단해야 된다, 이럴 것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뭐 혀 움직이는 거나 뭐 이렇게 소리를 내뱉는다는 거나 이런 거는 좀 이제 줄이는 식으로 가는 게 맞기는 하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시간 동안 읽기, 리딩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편은 이 정도로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